부모님들이 많이 놓치시는 것이 있어요. 학교 교과목과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얻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초등시기 때, 그 중에서도 특히 겨울방학 때가 최적의 조건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초등학생들의 경우는 더 그렇더라고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반복되는 학업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돼요.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상위권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겨울방학의 필수 요소들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학교마다 초등 겨울방학 기간 차이는 있겠지만 여름방학보다는 일반적으로 겨울방학이 조금 더 긴 게 보통이에요. 그리고 겨울방학은 여름방학과 좀 다릅니다. 같은 방학 같겠지만 여름방학은 1학기와 2학기가 나뉘어지는 시점이고, 보통 휴가들을 많이 가시는 기간이지만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년이 바뀌면서 레벨도 달라지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아지기 때문에 여름방학과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을 잘 준비하는 경우 성장하고 변화하는 아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기지요. 중요성은 알겠는데 막상 뭔가 내 아이를 위해 특별한 것이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필수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겨울방학 동안 해외 연수 보내는 효과를 거두는 방법인데요. 우선 말씀드려보고 싶은 것은 겨울방학 영어 캠프예요. 특히 초등 시기 때 겨울방학 캠프를 다녀오게 되면 마치 언어 연수를 다녀오는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영유를 다녔던 여부와 관계없이 3주 정도 캠프를 다녀오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캠프 안에서는 외국에 나간 것처럼 영어만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캠프를 다녀오고 나서는 어느 정도 영어로 말하고 듣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줄어드는 게 보통이에요. 겨울방학 캠프들을 보면요, 기숙사형이 있고 통학형이 있는데 당연히 통학형이 더 가격은 저렴합니다. 다만 완전히 몰입해서 외국에 다녀온 느낌은 부족하겠지만, 대신 통합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릴수록 너무 외부에 떨어져 있으면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통학형을 선택하게 되면 좋을 수 있죠. 일반적으로 이 캠프에서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요, 일상생활이나 쉬는 시간에도 외국처럼 아이들과 다 영어를 사용하는 분위기여서 몰입식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실용적인 영어 회화 영역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는 언어 흡수 능력이 많이 열려 있고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초등 시기 때, 그 중에서도 특히 겨울방학 때가 최적의 조건이 아닌가 싶어요. 각 기관들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지역별로 한번 찾아보세요. 한두 가지 예시를 드리자면 대원국제중학교나 청심국제중학교에서 오픈하는 캠프들도 있고요. 이번에 수능 만점을 배출했었죠. 용인 외대부속 학교에서도 캠프를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용은 좀 들겠지만 해외 나가서 연수하시는 것보다 부모님 한 분 포함 비행기 비용이나 해외 체류 비용이나 교육비 등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일 수 있습니다. 다른 곳들도 많이 알아보시면 많은 기관들에서 주최를 하고 있으니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초등 캠프 비용이 부담될 수 있고요,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참여가 힘든 경우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 혹시라도 어머님들께서 직접 어느 정도 영어를 읽어주실 수 있으면 괜찮은 발음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패턴 드릴을 통해서 대화하듯이 할 수 있는 교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교재들을 활용하셔서 방학 때 일정 시간 동안 영어로 자녀와 연습해 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직접 영어를 구사하시는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요즘 보면 챗GPT를 이용한 AI 회화 선생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EBS 초목달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방법들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예요. 방학계획표 작성할 때 부모님들이 많이 놓치시는 것이 있어요. 겨울방학이니만큼 계획표를 짜야겠는데 대부분 시간표나 일과표부터 만드시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요, 우선 명확한 몇 가지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계획표를 짜기 전에 이번 겨울방학에는 내가 반드시 3D 펜을 다루는 것을 익혀야 되겠다 라든지, 어떤 악기 하나는 확실히 배워보고 싶다, 아니면 어떤 과목 하나는 다시 한번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라든지, 이번 겨울방학에는 반드시 재미있는 취미를 하나 만들고 싶다든지,
아니면 잘하는 운동 하나를 만들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녀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몇 가지를 설정해 보세요. 한 가지도 좋고요, 여러 가지도 좋습니다. 우선 이렇게 목표를 정해두고 나면 그 다음으로 이제 세부 계획표를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세부 계획표를 시간 단위로 또 쪼개서 잡게 되면 잘 안 지켜지는 사례가 많아요. 특히 초등학생들의 경우는 더 그렇더라고요. 저희 딸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니까 거의 뭐 나노 단위로 쪼개놨어요. 그래 놓고 안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루 단위, 일주일 단위로 만드셔도 되고요. 일주일 단위로 어느 날은 어떤 공부, 어느 날은 어떤 운동이나 악기, 혹은 토요일까지는 어떤 공부를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정해도 좋아요. 다만 아침 기상 시간은 꼭 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 중에 하루 이틀 정도는 한두 시간 늦잠을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지겨워하지 않게 말이죠. 작은 변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과목을 미리 설정하기보다는 우선 학습 시간을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취미 활동 시간, 운동 시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과목은 일주일마다 일요일에 세부적으로 결정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토요일, 일요일은 외부 활동 시간으로 정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평일에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던 과목들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예비 시간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일요일 저녁에 이번 주 달성 정도를 반드시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계획표를 만들면서 보통 목표 달성에 대한 점검들은 다 빼놓으세요. 그래서 매주 목표 달성 정도를 알기 쉽게 그래프로 파악하셔도 좋고요. 계획표를 지속적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표시를 해야 해요. 그리고 교과 과목 밸런스 맞추기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돌아보면 1학기, 2학기 전체 동안 목표 달성 못했고 생각보다 성적도 잘 못 받은 것 같거나 계획만큼 이루어지지 않은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요 과목과 암기 과목을 구별했을 때도 나는 이번에 사회 과목을 좀 더 이해하고 싶다든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밸런스를 맞추는데 집중하시는 것이 정말로 필요해요. 수학도 중요하고 영어도 중요하죠. 그런데 아직 어린 시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를 측정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줌으로써 전 과목 밸런스를 맞추면서 성장시켜주는 것이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예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이드 웍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만 할 수는 없죠. 아무래도 학기 중에는 학교, 학원을 왔다 갔다 하는 일상을 반복하느라 아이들이 평소에 취미 활동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취미 생활을 탐구해 볼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취미 활동이 있을 수 있는지 다양하게 탐색해보고 깊이 있게 체험해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스케이트나 스키 같은 것을 같이 즐기거나 배워보는 것도 좋겠고요. 악기 한 가지를 더 도전해 본다든지 스포츠 활동에서 한 가지 더 도전해 보는 것도 너무 좋겠어요. 아이들의 취미 활동을 만들어 두게 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반복되는 학업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많은 취미 활동들을 탐색해서 그 중에 내 적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취미 활동이라는 것이 교과목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더욱 좋아요. 그렇게 해서 예체능 취미 중에서 본인의 적성을 찾아보면 학교 교과목과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잘하는 영역을 찾게 되면 자신감을 얻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교육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들에서는요, 대학 진학 시에 자소서 등에서 사이드웍을 기재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만큼 중요하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축구 클럽의 회장이었다. 축구를 꾸준히 몇 년 동안 해왔다.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취미 활동을 탐색해 보시는 게 참 좋겠어요. 네 번째예요. 학업 성취도와 직결되면서 방학 때 시간 많을 때 꼭 챙겨야 하는 이것입니다. 겨울방학 동안 우리가 중요하게 잡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문해력이겠죠. 그래서 많은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겨울방학 중에 목표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돼요. 문해력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독서 습관이겠죠. 요즘 댓글 보면 독서 싫어하고 책 싫어하는데 명문대 간 사람 봤어요. 그 사람 전문직이에요. 그런 댓글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건 전교 1등 하는 아이 보면 항상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애들이랑 노는 것 같은데 전교 1등 한다고 하죠. 그런 아이들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거든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남들 안 보는 데서 조용히 자기 할 거 다 챙겨 놓습니다. 걔네들 책 봅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을 싫어할 수는 있죠. 하지만 학과목 공부하는 습관 다 잡혀 있고요. 책 보는 거 자체에 습관이 잡혀 있는 거예요. 좋은 독서 습관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책은 정확하게 분석해서 읽고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들게 돼요. 그런 습관을 기르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독서를 할 때 초반부터 너무 어려운 독서를 시키시면 안 돼요. 지루하고 따분한 것으로 독서를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본인이 익숙해하고 재미있어하는 주제의 책으로 시작을 해야 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고요. 독서 습관을 잘 기를 수 있어요. 요즘 유튜브나 다른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자극적이고 단순하고 짧고 화려한 영상들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긴 호흡의 책을 읽게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추리소설도 좋고 퀴즈 형식의 책도 좋습니다. 하다못해 우리들이 흔하게 알고 있는 만화 형식의 학습 관련 도서들로 시작을 해도 좋고요. 방학이니까 집 근처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예를 들어 국립도서관이나 이런 곳들을 맛집과 함께 스케줄로 잡아서 다녀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한다면 분명히 힘이 될 겁니다. 오늘도 자녀들을 키우시는 많은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